네, 안녕하십니까. 직업기초 능력 이제 9번째죠. 조직이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직이해 능력은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조직에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어떤 동기를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 조직의 특성을 아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등등. 이 조직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이 조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해 능력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이해 능력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드리지만 지금 설명한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이해 능력이 키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그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내용은 이제 올 한 해 우리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을 현행화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조직 이해 능력 이 가이드북이 어떻게 현행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실제 그 안에 학습자용 가이드북, 이제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우리 NCS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심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계속 이제 다른 영역하고 비슷하게 직업기초 능력의 가이드북의 큰 구조를 설명드리겠고, 특히 조직이해 능력 가이드북 구조, 그리고 이제 하위 영역별로 경영을 이해를 한다던가, 체제를 이해한다던가, 업무를 이해한다던가, 이제 국제적인 감각, 하위 영역별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구조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것은 이 빨간색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이제 I, 이제 9번째입니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 자, 학습자용 가이드북, 요 내용도 10권을 이제 개발을 했고, 교수자용 이제 가이드북도 이제 10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수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워크북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지금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인쇄해서 배포되는 건 없고요. 이게 파일 형태로 돼서 NCS 누리집, 우리 학습 모듈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안에 직업기초 능력 쪽에 저희들이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조할 사항은 요번에 달라진 게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우리 학습 내용 밑에 학습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그 문항이 채용 시장의 필기 문제화 돼서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한 직업 상황이라던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이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부분 제가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교수자용은 이게 반복되는 거지만 학습자용과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별로 학습 활동 지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자용 가이드북보다는 여러분들이 학습자용 가이드북 이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하시고 이게 다 숙지가 되신 후에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좀 공부하시고 싶다 하실 때 교수자용 가이드북, 교수 자료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학습자용 가이드북 안에는 특히 이제 조직 이해 능력 대영역이 있고 그 안에 경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이제 감각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위 능력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되는 심벌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본 학습 활동은 베이직, B.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좀 이제, 기본 활동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충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다 이해하셨다 할 때는 이제 심화 활동,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R하고 A는 선택 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가이드북에 있는 활동들은 다 이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수자용 이제 가이드북의 목차는 뭐 아까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도 지침이 있고 지도 실제라고 해서 학습 활동 지도들이 각각 학습 이제 활동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하시기보다는 다음 학습자용 가이드북의 핵심적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진단, 나는 과연 조직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조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까? 이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직 이해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과연 설명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련된 분야를 가서 학습하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학습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후에 내가 과연 예전에 사전 체크했던 것보다 얼마큼 학습 능력이 이제 향상됐는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학습 효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 자, 조직 이해 능력은 일 경험할 때, 직업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과 체제, 그리고 업무를 이제 이해하고 일 경험에 대해서 국제 감각을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위 영역별을 다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조직의 경영은 그 조직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 체제라는 것은 그 조직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사업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업무라는 것은 이게 직무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고 업무 분장, 굉장히 구체적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 이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 생활의 특징. 첫 번째, 엘의 하루라는 게 이제 사례로 나왔네요.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 보시면 엘의 하루 이제 12페이지입니다. 자, 불이 나게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하면서 총무팀으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증명서를 받았고, 하지만 점심시간에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배가 아팠고, 중간에 좀 병원에 갔고, 등등. 그래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 9시쯤, 또 엘은 편의점에 들렸다, 하면서 이제 그냥 일상적인 엘의 하루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엘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등등, 뭔가 오늘 하루 경험했던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나와 관련해서 내가 과연 속해 있는 조직이 무엇인지, 지금 조직 회사가 있으면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는 학교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도 무슨 학과가 있을 거고, 학과 안에서도 무슨 모둠 활동, 무슨 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학원도 갔고, 병원도 갔고, 동사무소도 갔고 등등 다양한 조직이 있다는 내용, 이런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직이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직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만 좀 모여도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행동의 집합체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도 사실은 조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당신이 조직 활동에서 겪었던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는 조직 경험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조그만 소조직, 학습 조직 이런 다 경험을 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영리 추구를 하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나온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산출하는 이런 목적으로 모인 그런 이제 조직인 거죠. 자, 조직 이해 능력은 왜 필요한 것일까? 자, 대부분의 시간을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직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힘들고 조직도 힘들고 본인도 이제 발전하기도 어렵고 조직도 그 개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발전하면서 조직도 발전한다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경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직 체계, 이런 경영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유형에는 공식적인 유형이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조직의 규모, 이런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를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여러 뭐 이사 조직이 있겠고 아니면 부설기관이 있겠고 그 안에 부가 있겠고 이제 등등 이 공식적인 조직이 있을 거고요. 비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상 이게 뭐 독서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토론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영리성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영리 조직이겠고 비영리 조직 아니면 조직 규모로 봤을 때 소규모 조직 아니면 대규모 조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소. 도대체 뭘 더 알아야 되는 겁니까? 뭐 하면서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일 경험 과정에서 가끔 한 측면만 보고 조직을 전부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만하면 됐다. 휴,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뭐 윗사람 상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지금 당신이 한 게 뭡니까?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알아야 됩니까? 뭐 하면서 이제 조금 투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활동으로서는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목표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 그러니까 실컷 자기는 본인 딴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코 이제 조직이 원하는 그런 목표 달성에는 전혀 이렇게 미치지 못했던 경험. 이런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직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특정 방식을 통해서 서로 결합된 방식. 이게 체제. 영어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모든 뭐 에어컨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었죠? 저 에어컨 하나도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 혼자 잘났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교류하면서 이제 그 작동이 된다. 이 전체적인 조직이 작동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 체제 안에는 조직 구조가 있고요. 조직 목표가 있고 또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 규칙, 규정 등이 있죠.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뭐 미션이나 비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거 안에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엉뚱한 데 가서 사업 부서에 가지고 내 월급은 이번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월급과 관련된 조직, 총무부나 이런 데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명확히 본인이 인지를 해서 그에 맞춰서 어울려서 이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의 환경 변화. 우리 조직은 어떻게 변할까? 자, 이제 그 공학기기를 제작하는 S회사에서 근무하는 H부장은 지난달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철저히 이제 준비한 S회사는 계속적으로 동종 1위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이제 활동적인 부분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변화 계획을 수립하면 조직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학습 조직이 이제 그 부서 중 필요 없는 부서와 아니면 추가될 필요가 있는 부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미래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조직 입장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직 변화의 과정. 조직 변화의 과정은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조직 변화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방향을 수립하고 조직 변화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는 하나의 실행 전략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실행한 후에 평가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조직 변화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이드북에서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입니다. 조직 변화는 이제 제품도 변화되고 서비스, 전략, 구조, 문화, 기술 뭐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위 능력 첫 번째 이제 경영 이해 능력입니다. 경영 이해 능력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조직이 수립한 목표, 비전, 미션과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의 미션, 비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경영의 첫걸음. 자, 경영자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운영한대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경영의 첫걸음.
자, A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어떤 이제 그 사업, 그 조직에 속한 사업 방향성이 나는 기술 변화가 중요해. 나는 인간 존중의 가치 조직이 더 중요해 하면서 서로 이게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조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경영 목적으로 해서 이제 경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회사의 목적, 미션, 비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얼마큼 필요한지, 자금이 얼마큼 필요한지, 경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과연 경영의 첫걸음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에 회사를 뭐 만든다던가 할 때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영의 구성 요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 미션, 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금이 일단 자금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사업을 이제 경영을 하려면 그런 구성 요소가 있고 경영의 과정에서는 일단 경영 계획 보통 경영 계획은 항상 뭐 연초나 시작할 때 수립을 하죠. 경영 계획을 하고 실제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실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영 평가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영 활동의 유형이라는 것은 경영 활동은 고객 가치를 높이고 비용과 원가를 좀 낮추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영 활동, 내부 경영 활동이죠. 외부 경영 활동은 보통 이제 고객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차별적인 가치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형태로 좀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이제 외부 경영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부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내부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 채용, 승진, 배치, 성과 관리, 품질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의 대표, 노동조합도 하나의 그냥 파트너로 경영의 파트너로 그래서 노동이사제도 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경영에 같이 참여를 해서 조직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최근 이슈화 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이제 학습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불량률 해결 방법이라는 이런 그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31페이지고요. 조직의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혼자 의사결정하는 개인의 의사결정보다는 보다 더 복잡하고 또 효과도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시고 특히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 지금 앞에 사례에서는 불량률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이 나왔는데요. 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에서 최근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빈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오라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은 일단 지금 어떤 그 의사결정 문제가 필요한지 문제를 확인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단하는 거.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하나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이제 갈등 관리 능력에도 포함이 되고 우리 조직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최저간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단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활용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조직의 경영 전략.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온라인 기반 우리가 책 사고 할 때 그런 업체가 있는 거고요. 픽사, 토이스토리나 이런 니모를 찾아서 이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제작사, 이 두 회사의 성공적인 비결은 뭘까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사례에서 제시된 두 가지 조직의 경영 전략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경영 전략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은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은 일단 이 조직이 설립한 목적, 아니면 미션, 비전 이런 걸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영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해 있는 내 외부 환경 분석, 수압 분석부터 7S 분석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하고 나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직 전략, 운영 전략,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사업 전략, 그리고 부문별 어떻게 구성 요소들을 끌고 가야 될지 부문 전략들이 있고요. 이 전략들을 만들었으면 실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의 유형은 뭔가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차별화해야겠다. 아니면 원가 우위 전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다 집중화할지 다양한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위 능력, 경영 이해 능력을 끝냈고요. 이제 체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이라도 잘못돼서도 이제 그 전체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요소, 그러니까 조직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시스템의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이해 능력은 조직의 목표와 구조, 집단 특성 등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단점,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당신의 업무가 회사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해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조직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조직은 조직대로 가고 있고 나는 그냥 조직의 하나의 그냥 부품 아닌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성장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 이거는 좀 이제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당신의 업무가 회사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사례를 보시고 활동을 통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과연 조직 목표는 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조직의 목표하고 어떻게 온라인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조직 목표의 기능 및 특징. 조직 목표의 기능은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조직 목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조직이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정당성, 그리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나가고요.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하는 하나의 나침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이 조직 목표의 특징은 나름 공식적인 목표, 실제적인 목표가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어요. 웬만하면 이게 같아야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가 생각하는 조직 목표를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 목표 간 위계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가변적,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들이 변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조직의 구성 요소하고 상호작용한다는 부분. 조직 목표를 분류해 보면 조직 목표는 전체 성과가 있고 자원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인력 개발이 있고 혁신과 변화가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보다 이제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심화 활동이에요. 조직의 구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월급에 대해서 궁금한데 엉뚱하게 사업부서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듯이 본인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맞는 그런 조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위계 질서가 있고 조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취업하고자 하는 그 조직의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업부서로 갈지 아니면 경영부서로 갈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직의 구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이렇게 했지만 조직도를 한번 보는 게 어때? 라고 충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전체 조직을 몰라서, 조직의 구조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직 구조도를 그려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조직 구조의 구분.
조직 구조는 뭐 일단 집중,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명령, 계통, 최고 경영자의 통제, 규칙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기계적인 조직, 유기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직적 조직, 수평적 조직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뭐 전략이었죠.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술이 있는지, 환경이 있는지 뭐 등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구조의 형태 같은 것은 아까 조직도 최고 경영자가 있으면 아니면 이사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본부장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본부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총 이제 부 개념 아니면 팀 개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회사 각각 기능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까는 그렇게 기능별로 했고요. 이제 어디는 이제 제품별로 냉장고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무슨 뭐가 있나요? 지금 가전제품 그다음에 실생활용품 이렇게 제품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또 기능이 좀 나뉘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품별로 하면 이게 좀 기능들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기능별로 하면 기능 안에 제품들을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집단의 특성. 산업시대 조직은 허물고 직원의 지적 역량을 키워라. 옛날에 산업시대에서는 뭔가 이게 좀 수직적 조직이라고 할까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밑에서 이제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각각 그 직원들의 지적 역량이 워낙 뛰어나고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으로 하자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COP, 학습 동아리,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단의 유형 같은 경우는 집단은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집단, 내가 지금 명함을 줄 때 저는 어디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집단이고 독서 모임이라던가 무슨 위원회 아니면 각종 친목회 이런 게 이제 비공식적 유형 집단일 수가 있겠죠. 자, 집단 간 관계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에 이게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융복합, 연계 협력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조직이 딱 세팅되면 이제 조직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쟁이 과열된다면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내에서는 약간 자원의 낭비, 업무 방해, 이제 비능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상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팀의 역할과 이제 성공 조건. 그러니까 팀은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집단이죠. 그래서 팀워크, 그래서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업무 희행 능력이에요. 큰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 안에 굉장히 이제 직무들이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직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업무 분장 하지 않습니까?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무부에 있는지 회계부에 있는지 아니면 생산부에 있는지 마케팅 아니면 홍보 등등 각각 그 업무 자체 그러니까 구체적인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능력, 이해 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내용을 알고 그에 따라서 지식, 기술, 행동을 확인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내 업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선박회사의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B는 오늘 기분이 좋대요. 승진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다른 부서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P가 그동안에 이제 일을 잘해온 것처럼 새로운 D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D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인수인계를 해주었는데 P는 당황하게 됐대요. 그동안 자기는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던 식으로만 되어 있었지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주기에는 업무 인수인계하기에는 너무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무기술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규정, 지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게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활동. 현재 학습에서 또는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소속된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업무는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구조화되고 분배되는 이제 하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무인지, 인사인지, 기획인지, 회계인지, 영업인지 뭐 등등 이 업무의 종류가 있고 업무 특성들이 다 있겠죠. 영업하는 사람들을 또 사무실에서 내근시키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무실에서 내근시키는 사람을 자꾸 외근 나가서 영업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직원들의 이제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건 하나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업무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된 조직의 목적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른 업무와 관계에 독립적인지 아니면 또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자율적인지 재량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활동 두 번째,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계획과 조직 문화, 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인데요.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계획이 없으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또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직 문화의 의미, 조직 문화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한번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우리가 이제 업무 수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무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업무 지침 안에는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업무 지침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내외 이제 활용 자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나 예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그러니까 간트 차트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70페이지. 보통 내가 하는 업무가 있고 1월, 2월, 3월. 첫 번째 업무는 우리가 1사분기 뭐 3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이게 간트 차트라고 하고요. 워크플로우 형태는 우리가 순서도 이렇게 쭉 내가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조사 대상을 설정을 해야겠다. 그에 따라 설문 조사를 해야겠다. 결과 보고서를 해야겠다. 이게 어려울 때는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는 아까 우리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보셨죠? 하나의 업무가 있으면 내가 과연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5점 척도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올바른 업무 수행 이제 보충 활동이고요. 사례에서는 할 일은 많은데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너무 이제 이메일도 많고 광고 메일도 많고 필요한 메일을 이제 선별해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하루를 마감을 했다. 어떻게 하면 내 하루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 관리 한 그런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활동을 통해서 이 할 일이 많은데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시간 관리 능력에서 뭘 배웠습니까? 한국인 직장인의 절반이 업무 시간에 딴짓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과연 내 업무 시간에 이제 딴짓을 뭘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사적인 우리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업무 방해 요인을 보시죠. 지인이 방문을 했다던가 인터넷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메신저를 하면서 또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방해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제 감각인데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세계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자국 보호주의라고 해서 딱딱 문이 닫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고 호전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글로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 경험을 하는 동안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례를 통해서 나는 우리 너무 좁은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나는 이게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더 이제 뭐 다른 그런 그 품질이나 제품 면에서 우수한 점을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례에서는 경쟁국이죠. 다른 나라의 업체의 가격 구조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화가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조직, 우리 그 사회, 그 다음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글로벌 되는 거예요. 세계화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적 식견과 능력이 왜 필요한 것일지,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됨으로써 본인이 상대하는 이제 의사소통의 대상, 대인관계의 대상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습성도 이해해야 되고 다양한 특징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식견, 국제적인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뭐 이제 인터넷이 워낙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해외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매일 국제 신문, 국제면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업무 관련해서 국제 잡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아니면 공공기관,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니면 코트라 아니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등에서 다양한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 뭐 월드잡 사이트도 있고요. 뭐 등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동향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국제학술대, 요즘에 웨비나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접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SNS,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파악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화 이해와 소통. 커피 한 잔만 거절했는데 아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체결하려 갔는데 커피를 거절했대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커피를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알고 봤더니 뭐야? 커피를 거절했단 말이야? 큰 잘못을 했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거절은 모욕으로 생각한대요. 그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실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ulture shock, 그러니까 문화적 충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국도 있지만 또 이게 동양권 안에서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다르고 중국 다르고 또 동남아시아권 다르고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더 다른데 동양인 말고 또 서양인이라면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 이질적인 상대 문화를 상대를 했을 때 미리 좀 사전에 좀 그런 특징들을 좀 파악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그 나라의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고요. 기초 외국어 능력에서도 알아보셨겠지만 언어적 능력 플러스 이제 비언어적인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짓, 눈짓, 몸짓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시대 국제 매너. 비즈니스맨, 당신의 무교양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이제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사교 골프를 치면서 혹은 파티에서 비즈니스 상대와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그 직원이 속한 이제 회사를 평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 회사랑 상대할 때는 에티켓이라던가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국제 비즈니스 중에 이루어지는 인사하는 법, 시간 약속, 식사 예절 이런 데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라크, 영국 이런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틀린 부분을 아시기 바래요. 자, 악수, 인사하는 법. 악수는 전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인사법인데 굉장히 좀
다르다고 해요. 특히 또 명함을 주고받을 때 또 영미권의 명함은 사교용과 업무용으로 나누기도 한다고 하고 시간 약속 지키기는 뭐 어디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문화에 따라서 약간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영미권 같은 건 펑츄얼리티라고 해서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미덕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뭐 늦어지기도 했죠. 자, 그리고 식사 예절 우리가 이제 뭐 조금 고급 레스토랑 가시면 막 포크들도 많고 이제 나이프도 많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좌빵우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뭐 정확한 에티켓은 보다 더 정교하게 배우실 필요가 있겠지만 보통 이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고 끝을 먹으면 이제 가져가고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나이프를 사용하시고 되면 그 포크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에티켓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제 조직 이해 능력에서 경영 이해, 그 다음에 체제 이해, 그 다음에 업무 이해, 그리고 국제 감각까지 하위 능력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브리핑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NCS 누리집 www.ncs.go.kr 안에 NCS 통합, 그 다음에 그 안에 학습 모듈 검색, 그 안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 그 안에 9번째 조직 이해 능력, 그 안에 이제 교수자용 가이드북, 학습자용 가이드북, 그리고 구조가 나올 거고요. 아직은 지금 버튼이 없겠지만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고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